이런 건 엄청 배워두면 좋지. 방금 본 것처럼 얘도 글의 종류가 논설문이었군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을 서로 비교, 대조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조지. 이 글은 조선 후기에 중상주의 실학자 박제가 장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업이 중요합니다. 박제가 씨가 쓴 글로 조선 경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요거네. 조선과 중국의 시장 상황을 비교해서 조선에 가진 문제를 우물에 비유해서, 여러분 우물에서 물 퍼본 적 있어요? 우물에서 물 계속 퍼야 돼. 그래야지 물이 나와. 계속 내비두면 우물이 결국에 말라. 퍼내야 한다. 그리고 옛날 시골에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 있으면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 싹 다 하거든.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이제 시체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통의 활성화, 즉 소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돈도 써야 모을 수 있고 돈도 잘 써야 부자 되는 거야. 무조건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얘기죠. 그래서 주제는 미리 외우고 갑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의 필요성. 돈 써봐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다음 오른쪽 거 살펴볼게요. 19쪽 밑에 윤리적인 소비. 어머, 기사문이죠. 일단 기사문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기사문이라고 전부 다 사실만 전해주는 건 아니다. 체크하죠.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적 소비를 다룬 기사문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건강한 밥상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소비, 환경적 관점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향의 윤리적 소비,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소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를 세 가지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군요. 생태, 환경, 경제에서 바라본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의미가 세 가지다 라는 것 확인.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오른쪽 볼게요.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조사. 명품 좋아해요? 여기 주면은 다 갖고 다니기는 하겠지. 이렇게. 나는 주면은 쓰겠지만 굳이 내 돈 쓰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주의. 속으로 그러겠지. 능력은 되고 안 될 건 또 뭐야? 이렇게. 시작해보죠.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이라고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본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구찌 매장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더만. 그렇다고 합니다. 설명문이래요. 명품 소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명품을 소비하는 행동에 담긴 심리적 원인을 분석한 글입니다. 명품을 잘 사서 쓰고 있어요. 왜? 과시하려고. 동조행위, 남들이 쓰니까. 근데 이러한 과시 소비와 동조행위를 왜 합니까? 자아 존중감과 관련 지어서 소비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소비와 관련된 심리학적 용어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심리학 관점에서 소비 현상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를 정의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예시도 있고 정의도 있구나라고요. 주제는 또 중요하니까 외워볼게요. 과시와 동조 개념을 통해 살펴본 명품 소비 현상. 이러한 것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것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제 글 본격적으로 보러 갈게요. 조금만 키워봅시다. 시장과 우물, 조선시대의 중상주의 학자였었던 박제가 선생이 써놓은 글이었었다. 시작하죠.
연경에 중국 청나라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중국에 이렇게 성이 있고 문이 9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팎으로 길게 길이 뻗어져 있어. 여기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고.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대체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상업이 발달해 있다. 뭐가 발달해 있다? 상업이 발달해 있다. 상업이 발달해 있다. 상업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사다가 저기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윤을 남겨서 파는 게 상업이지.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렇다. 죄송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보자.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오래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그냥 점포가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빗대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의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이 있어. 얘네들은 걸어 세워두므로 간판을 금빛 글자를 쓴대. 금빛 누런색을 쓰는 거죠. 노란색. 얘네들한테는 좋은 색깔이니까.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서 판잣집을 붉게 칠해 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간판 만들고 사람들 시선 끌어서 일종의 호객행위 하는 거야. 자기들 마케팅 홍보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간판 세워놓은 가게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사람들이 많아.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또 동학묘와 융복사 등지에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시장을 여는데 특별한 날에 시장을 여는데 진기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라면서 상업이 발달한 중국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 이렇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처럼이라고 하면서 비유 쓰여져 있고 내용 전개 방식을 조금 주의해서 볼 문단이다.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죠. 결국에 이러한 묘사, 열거, 비유를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상업이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과 비교해서, 중국에 비해서 요 말이 빠져 있지.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보고서 오로지 말단, 끄트머리. 왜 끄트머리라고 그래? 조선 사람들은 사, 농, 공, 상. 요 네 개 중에 상업하는 사람들을 얘를 제일 천시했으니까 천한 것들, 돈에 환장한 것들 이랬었으니까. 그러면서 오직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 라고 말했다. 청나라 것들, 천박한 것들 이렇게 얘기했었대.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무릇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은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 중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 상인이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인구의 한 30%는 상인이어야 해. 혹은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사건 중에 30% 정도는 상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업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업 중요하다. 상업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필자의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업을 천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에 비해서 필자는 나머지 세 부류를 소통시키며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상업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 하, 은, 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은나라를 다른 말로 상나라라고 했었어요. 주나라가 이 은나라 상나라를 깨 부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발붙이면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농사나 공업이나 글 공부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장사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상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상인을 천대했었냐면 요게도 있잖아. 이런 상놈이 새끼 할 때 그 상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을까?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굽실굽실 하고 있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의 힘은 어쩔 수가 없어. 농담 삼아 이야기하죠. 한 300억씩 세금 내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는 회장님 되시라고 이렇게.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쌀밥, 비단 옷. 흔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 그거 이외에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 나머지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일종의 사치품 같은 거 들어가겠지. 지나친 고급 물건들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 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 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 유통하지 않거나 그것만 홀로 쓰여 고갈되기 쉽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요? 어이구야.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해서 쓸모 있는 물건으로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쉽게 갈까? 상업 혹은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물건이 한 곳에 묶여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 라고 하며 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유통, 상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따라서 옛날에 성왕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서 보석과 화폐 앞에 나와 있는 건 누구? 쌀밥이랑 비단 옷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와는 달리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서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화폐와 보석은 쌀 옷에 대조된다 라기보다는 뭘로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를 유통하기 위한 수단 혹은 이 물건과 저 물건을 바꿉니다에 있어서의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와 보석을 이야기한 거네. 덜 기묘한 것, 보석과 화폐로 더 기묘한 것, 쌀밥과 비단옷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에 상대가 되게 했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 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이 동네에선 쓸모없는 게 저 동네에선 쓸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들어서 얘도 역시 뭐예요? 유통수단이죠.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도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물건이 이르지 못한다.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이렇듯 백성들께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이거지. 야,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있던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라고 칭송에 자자해 왔었던 성황들께서도 조차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무엇을 함으로써? 상행위를 도와줌으로써.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임금들도 상행위를 이렇게 할까요? 상행위를 장려함으로써 이런 뜻인 거겠지.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임금들이 상업 무시하지 않으셨어.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건이 없습니다. 일단 조선을 통으로 다 덜어서 내놓으면 조선 사람 모두가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물건 만들어내고 있어. 소금 부족할 이유가 없어. 전체 생산량 나누기 총 인구로 하면 비단옷 모자랄 일이 없어. 쌀 모자랄 일이 없어. 조기 먹고 싶은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어.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 유통되지 않는다.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 유통되지 않는다.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은 팽개쳐 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대책은 뭐예요? 유통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고서는 중국의 주택, 수레, 말, 색채, 비단이 화려한 걸 보고 대뜸 에헤이 중국 놈들 사치가 너무 심하네 라고 말해버린다. 니들이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 그랬냐?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검소함의 의미를 다시 재정의해 줄 거예요. 있는데도 안 쓰면 그게 검소지. 없어서 못 쓰는 건 검소 아니야. 가난이지.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게 검소함이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걸 검소함이라고 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가 않다. 왜? 진주 캐봐야 살 사람이 없어. 산호가 얼만지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아. 왜? 이전에 산호, 물속에 있는 그 산호, 그게 거래돼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값을 못 매겨. 이런 거죠. 요 하필이면 왜 산호냐면 이 당시에 최고의 사치품이야. 산호라고 이야기를 하면.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재물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금이나 은으로 점포에 가서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아직 화폐 경제가 자리 잡지 못한 거지. 이러한 우리 풍속이 정령 검소함을 좋아해서 그런가? 옆에다 대답 쓰죠. 아니다. 검소해서 진주 캐는 집이 없고 산호의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은 건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할까요? 우리 풍속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거다. 돈 쓸 줄을 몰라. 물건 쓸 줄을 몰라.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끊어.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끊어.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끊어.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궁핍해진다. 여기 방금 읽은 세 줄에서의 쓰여진 내용 전개 방식은 뭐예요? 앞에 게 원인이 돼서 뒤에 게 결과인과. 재물을 만드는 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해요? 반복.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몰라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몰라.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요 말이랑 여기 요 말이랑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연쇄. 인과 반복 연쇄.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거야. 우리나라 상업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른다. 갈이 갈수록 궁핍해 가는 것이다. 또 옆에다가 쓸까요? 이거 검소함 아니다. 검소함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니지. 더 내려가야죠. 재물을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여기는 빨간색 책.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물은 자꾸 퍼서 써야 돼요. 우물에서 물을 퍼내지 않으면 퍼내면 물이 가득하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대조.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니까 비단 옷을 만들 필요가 없어. 나라에서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할까요?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화살표. 나라에는 비단 자름이 없고 화살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끊어.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 만드는 기술을 숭상하지 않기에 화살표. 나라에는 공장, 도공, 풀무쟁이가 사라졌고 화살표.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릇을 만들어서 팔았어. 근데 이게 좀 찌그러져 있어. 약간 좀 금도 가 있고. 야, 됐어. 그냥 써. 라고 하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따위로 만들고 있는 거야. 물건 사다가 야 그릇 잘못 만들었으니까 바꿔줘라 하고서 환불해 가고 교환해 가야지. 얘가 환불해 줄수록 교환해 줄수록 내 손해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건의 질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질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지.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서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어지고 상업을 박대하니까 상업 자체가 실종이 되었다. 농사 지을 거면 정말 많이 농사 제대로 잘 지어서 우리 먹을 거 킵해두고 남는 거 딴 데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잘 두고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에휴 장사꾼 들어 꺼져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 커서 뭐 될래? 장사야. 이놈 새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지. 막대 막은 놈 너는 장사나 해라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장사, 상업이 실종되는 거다. 다시 한번 글쓴이는 이야기했죠. 산업공상 얘네들 다 필요하다. 특히 상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산업공 얘네들을 서로 연결해 주니까. 그래서 열의 셋은 상업이어야 해. 네 부류의 백성이 너나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에 서로 구제할 길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 답 없어.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 용납되지 않으므로 엄청 귀한 보석이 생겼어. 이거를 어때?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거지.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여기선 자연스러운 추세다 보다는 이것은 당연하다 이거지. 조선이 가난한 건 당연해. 상업을 천하게 여기고 있고 없으면서도 검소함이라는 이름으로 지들 포장하고 남들 잘 장업해서 부유해지는 걸 사치스럽다라고 욕만 하고 있으니까. 우물과 재물의 공통점. 우물은 자꾸 퍼내야 합니다. 재물도 자꾸 퍼내야 합니다. 모두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라고 하기. 밑으로 이제 정리하시죠. 아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중국 연경은 9개에 있는 문에
중심으로 거리가 상업 거리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 그리고 시골에도 이거랑 비슷하게 장사하는 거리가 크게 늘어서 있어. 어디에도? 중국의 시골에도. 근데 우리나라의 종각에 있는 종로 내거리는 따지면 우리나라 최고의 번화가지. 조선의 최고 번화가는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도 채 안 됩니다. 심리가 3.8km니까 1, 2면 한 380m, 400m도 안 돼. 제일 번화한 시장이.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면리에 걸쳐 있지.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면리에 걸쳐 있고 물건 번성하고 품목이 다양해. 그런데 종로 내거리는 1, 2가 채, 아이고야, 색깔 구분해야 되는데, 종로 내거리는 1, 2가 채 안 돼.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게 아니라 물건이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다. 결국엔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상업이 발달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통 상황에 대해서 대조의 방식을 쓰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재물의 유통 여부에 따라서 부유함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네요. 됐을까요? 이제 또 밑으로 내려와서 윤리적 소비. 이거 기억나시나? 아까 글의 종류 뭐라고? 기사문이었다고. 기사문은요, 표제,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부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이라고 해서 영어로 따지면 리드, 이어질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 신문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리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신문 기사의 방향이 달라질 거다. 기억나요? 윤리적 소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분석한 기사였었는데, 시작하죠.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여기에서의 산다는 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 산다. 또 다른 말로 전체적 의미로 받았을 땐 건강, 환경, 정의를 소비한다. 이런 뜻인 거지. 윤리적 소비는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해 주실 건가 보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를 한다. 윤리적 소비의 목적.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글쓴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권리이면서 소비자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윤리적 소비 하셔야 합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서 묻고 개선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지. 자꾸 빵 만드는 데서 사람이 죽어. 이런 것들. 너네 빵 만드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 왜 안전규칙 안 지켜? 우리는 그런 빵 못 먹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똑똑한 소비자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야, 너네 공장에서 폐수 엄청 나와가지고 인근 바다에서 완전 씨가 말라서 바다가 썩어간다는데 너네 왜 그래? 우린 니네 물건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똑똑한 소비자고, 그러한 사람들이 윤리적 소비자다. 이거인 거지. 그런 물건을 쓰지 않는 게 의무이면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네, 이 글은. 환경적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윤리적 소비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오케이 여기는 체크할까요?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앞으로 윤리적 소비 운동의 현상 1, 현상의 원인 1, 진행 상황 2. 이게 앞으로 이어질 내용,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지. 오른쪽에 뭐 잠깐 있었는데요.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체크 좀 하고 있죠.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것. 인간, 동물, 자연, 환경을 착취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일종의 사회적 운동입니다. 저는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금 비싸도 쓰지 않는 것. 이렇게. 윤리적 소비는 참살이다. 참살이 이거 뭐예요? 웰빙이에요. 웰빙. 웰빙의 우리말 순화어입니다. 웰빙. 윤리적 소비는 웰빙이다. 참살이다. 웰빙은 뭐예요? 내 몸에 건강하게 사는 거지.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해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화살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 물질과의 싸움은 오래 살려면 가려 먹어야 한다라는 위기를 확신시켰다.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조제 우유의 생산량을 늘려왔다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고 주사 맞고 만들어낸 우유야. 무슨 주사인데? 호르몬제요. 그거 괜찮아? 난 안 괜찮을 것 같은데 너네 우유 안 먹어. 이거지.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이 계란이 어디 농장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봤더니 진짜 그 옛날에는 A4지 있죠. A4지 하나보다 작은 칸에다가 닭 집어넣고 거기에서만 키웠어. 이렇게 다 밑에 철판이고 위에서 똥 싸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었던 거지. 이렇게 야 닭들한테 너무 몹쓸 짓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닭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달걀이 과연 건강할까? 안 먹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너네 거 안 먹어.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묶는 계기를 발전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식품, 동물의 권리는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묶여서 한 세트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참사리로서의 윤리적 소비의 배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적 소비를 인식했습니다. 그 개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안전한 밥상을 위해 공급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 유통 과정에서 올바른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 만들었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줬고 유통기관에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누가 착한 소비가 됐을까요? 그러면 왼쪽 위로 잠깐 올라올게요. 소비가 착하다. 착한 소비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안전한 밥상에 대한 요구. 윤리적 소비가 공급자와 바람직한 역할,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어질 거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그 얘기는 뭘까? 이제 또 이어서 읽으러 가죠. 어디가 있냐? 이 속에는 유통 과정에서 바로 나오죠.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정당한 겁니다. 착하다.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시장 분위기도 변화시켰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죠. 환경 보호가 되겠지.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쁜 것만 먹고 병에 걸리면 그거 따지면 결국엔 전부 다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거야. 그 비용을 결국엔 줄여준다라는 거지. 친환경 상품은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참사리를 위해 윤리적 소비를 합시다. 근데 그게 내 몸의 건강만을 위하는 건 아니다. 밑에 착한 소비의 결과 빨간색.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 증가. 환경보호, 농약 안 쓰니까 건강한 밥상으로 사회적 지출 감소, 생산자, 소비자, 판매에게 기회를 준다.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다음 뭐예요? 이제 환경 측면에서의 윤리적 소비입니다.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죠.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환경 보호할 수 있지. 혹은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리적 소비를 할 수도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화살표, 지구온난화.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가 있냐? 일회용품 줄이자. 지나친 포장재 쓰지 말자. 육가공 식품 소비를 줄이자. 1, 2, 3.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1, 2, 3. 열거. 여기에서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의 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디지? 칠성사이다였나? 거기에서는 우리 탄소 몇 그램 배출합니다 대놓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음료수보다는 좀 탄소 배출 덜 하나 보지? 나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요즘 생수나 음료수 보면은 이 비닐 라벨 없어지는 애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뚜껑에 쓰면 되잖아. 더불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됩니다. 탄소 발생량이 친환경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육식이랑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이랑 뭔 관계가 있는데요. 걔네들이 먹고 자고 싸고 특히 방구 끼는 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 저탄소 지향의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라는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줄여서 굳이 저기 어느 동네 마늘이 유명하다고 꼭 그 동네의 마늘을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닌 거잖아. 이렇게. 유통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 역시 보기 좋은 본보기입니다. 환경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하는 방법들을 열거 해놓고 있지. 결국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정리한다라는 겁니까? 환경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 그러면 그냥 여기다 씁시다. 결국
환경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환경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지구 환경, 지역 경제, 가계 경제,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현명한 소비자란 요러요러한 사람이다. 뭐뭐난 뭐뭐다 라고 해서 정의네요. 아니야. 이건 정의가 아니라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열거해 놓은 거예요. 정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까 이야기해 놨었던 저희 제품은 탄소 몇 그램 배출합니다. 그거 정확히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 거.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기업의 윤리적 의무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를 보완할 정부의 제도 개혁 역시 마땅히 뒤따라야 할 부분이다. 여기 파문단은요, 소비자는 어때야 합니다. 기업은 어때야, 어디가 있냐. 기업은 어때야 합니다. 정부는 뭐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비자, 기업,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라고 확인. 밑에 보죠. 소비자도 해야 할 일, 기업도 해야 할 일,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 다음,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정의. 경제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입니다. 윤리적 소비에서의 관점에서의 봤을 때, 그렇지,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전부 다 윤리적 소비에 관련된 글이니까.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의의 범위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이거지. 돈 받을 만한 사람들이 돈 받고 있는가. 이렇게 내가 누구 돈 썼는데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제일 많이 받고 있냐, 이거야. 중간에 끼어 있는 유통업체를 빼놓고 이렇게 저기에서는 마늘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라고 해서 마늘밭을 갈아엎고 들어놓은 보험으로 보험료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마늘값이 자꾸 오르는데,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호박값은 맨날 1,000원이었다 3,000원이었다 2,000원이었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이렇게. 여행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여행.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의도의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공정여행, 공정무역 제품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하에 정반대되는 이야기, 공정무역 있죠? 사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지문의 글이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 있어요. 이렇게 차라리 그러한 빈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에 기부하세요. 뭐 이러한 글이 교과서에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한 커피 매장에서의 만난 땡땡땡 씨는 어머 큰 따옴표 뭐뭐라고 말한다.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했죠. 뭐라 그랬을까? 이 회사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거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이 회사, 어떤 회사?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거지.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 배분을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기에 정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아저씨는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 공정무역 제품은 정의로운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글쓴이는 그냥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지. 근데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놈들도 또 엄청 많으니까요. 진짜 나는 내 인생 누구한테 사기만 당하다 살았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자 여기 보세요. 경제 정의는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봤었을 땐 요거였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라는 정의가 하나 있었고 다음 여기지.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의 경제적 정의를 원료와 생산 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에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 1. 윤리적 소비에서의 경제 정의 2. 두 가지 정의가 있다. 밑에 게 조금 더 범위가 넓다. 이 판단의 꼭지점에는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한다라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경제 정의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원료 생산 체계의 기업 정신, 상품의 이면에 담긴 정치 사회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서 소비하는 것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꾸 기업이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자신의 돈 몇십억씩 때려 부어 가면서 무슨 캠페인 하고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마지막 이제 글이죠. 우리 요거 하고 뒤에 학습 활동 하고 난 다음에 한 5분만 쉬었다가 문학 작품 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명품 집착. 우리는 우울한 한국인의 조상. 이거 글의 종류 뭐였었지? 설명.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라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사실 돈 쓰면 되게 기분 좋은데, 그치? 그게 남들이 보기엔 돈 지랄일지라도 일단 돈 쓰는 순간은 즐겁고 택배 아저씨 오면은 너무 반갑지. 근데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라고도 한다.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명품 구매 행동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명품 구매 행동을 따르면 고가 사치품 시장 규모가 2012년 5조가 넘었다라고 한다라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 신뢰성. 인간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한다. 즉,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명품 시장이 5조에 육박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소비해도 행복하지 않더라. 소비를 해도 행복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러한 소비 행동의 기저, 그 밑바닥에는 어떠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면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소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거지. 제가 최근에 그렇게 읽었었던 그 심리학 책이 한 2권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의 이야기한 건 됐어. 또 얘기 딴 거 할 뻔했었네. 아무튼 최근의 추세는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가 있냐 행복해지기 위해 소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비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최근에 제가 읽었었던 거는 또 딴 얘기할 뻔했죠. 정지. 오늘 자기 통제력 쩌는데 타인의 인정에 바른 과시소비 체크. 과시소비. 무엇을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땡땡씨는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에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었다. 자신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중 일부가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모습이 부러웠고, 고급 자동차에 솔직히 무슨 고급 자동차야, 그냥 독일 3사 자동차지.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자동차와 더불어 자신까지 품위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급 자동차가 자신의 품위를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소비를 통해서 품위를 키우고 싶어. 고급 자동차를 사고 나서 얼마가는 고급 자동차를 타는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벤츠 오너야, 이런 느낌인 거지. 나 페라리 타고 다녀, 이런 거죠. 그러나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죠. 생각보다 차 타고 딱히 갈 데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캐피탈 돈 못 갚으면 카푸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6개월 타고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은 나는 존경받을 만해. 존중받는 존재야.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다. 요거는 정의 맞지. 요거는 정의 맞지. 만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서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됐을까요? 근데 요것도 그런 거지.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라는 건 요거는 오해하기 쉬운데, 나는 괜찮아, 잘났어, 뭐든지 잘할 수 있어는 아니야. 심리학적으로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그 실패를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요런 게 부족하지. 그래도 어때? 그게 난데. 그게 자존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 누가 내리는 거냐? 내가 나를 높이 평가하냐? 이거지.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랑 자존심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야.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아 병신, 아 난 안 돼, 아 나 완전 쓰레기 같아, 아 나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아 나는 왜 사람들 앞에 가면은 자꾸 쫄려 있지, 아 나 별론데, 이러한 생각은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근데 사람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세상 어느 누구도 실망과 좌절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실망과 좌절만 하면 그거 죽는 거지. 이때 사람은 자신을 고양하여 북돋아서 앞서 경험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제일 쉬운 건 뭐야? 돈이야. 이렇게.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 물적 자기다. 자신을 빛나게 해줄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자, 살펴봅시다. 비교적 쉽게 고양할 수 있는 것이 물적 자기이고 화살표.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화살표. 자기의 물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화살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화살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왜 자꾸 화살표 했냐고요? 소비를 통한 물적 자기의 고양과 자아 존중감의 상승 과정, 이렇게 과정 단계가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뻔하지. 이 화살표 순서 딱 한 군데 바뀌어 있을 거예요. 걔네만 찾아내면 된다.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대박! 너 그 한정판 조단 운동화 어디서 났어? 이런 느낌?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서 거짓말이죠. 더 좋은 신발이고 더 비싼 신발인 거지. 신발 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은 사실은 아닌데. 결국 스스로에 대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이 상승한다. 근데 이러한 물건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야. 그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선 자신이 가진 걸 외부에 보여주어야 한다. 과시를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물건 사고 명품 사서 기분이 좋아져. 나 혼자? 아니야.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을 때 그게 과시가 된다는 거지.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막 물건으로 과시하면 처음에 오 하다 그거 오래 가나? 오래 안 가지.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관심 받고 싶은데 자꾸 사야 되는 거야. 소비를 통한 자기 고양 과정이라는 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밑에 보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봅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가 있어. 이렇게 누구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명품 소비를 통해서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지위 상승 욕구. 무엇을 통해서? 명품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도 지위 상승을 할 수가 있어. 장관, 차관 해도 지위 상승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국회의원 되고 시장, 구청장 되는 것보다 명품 사는 게 훨씬 쉬워. 이렇게. 유행을 따르고 있다라는 안도감, 동조 심리가 있어요. 과시 심리 때문에 명품을 소비합니다. 동조 심리가 있어서 명품 소비를 합니다.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좀 무뎌지고 있지 않나? 이런 거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가 우리 사회에선 대단히 중요하다. 관계주의 문화의 좋은 점은 무수히 많죠. 함부로 못된지 못하는 것도 나는 관계중심 사회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한 단점을 더 쉽게 떠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힘이 클수록 내가 어디에 자꾸 속해 있고 그 사람들 자꾸 봐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될수록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러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나는 요거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잘 안 하니까 됐어, 하지 말자. 이러한 것들 체크. 동조, 즉 동조가 쉽게 일어난다라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다음, 관계의 힘이 클수록 동조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화살표. 관계의 힘이 커서 특히 우리나라는 동조가 쉽게 일어납니다. 동조 행위는 소비 현상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옛날에 학생들 다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다녔어야 돼. 겨울에 누구나 다 롱패딩 입고 다녔어야 된다고. 이런 거. 누구나 다 크록스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근데 크록스는 좀 다른 것 같아. 편해.
물놀이 땐 짱이야 진짜. 아무튼 크록스 빼고 그런 롱패디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이다. 유행에 따른 소비. 동조행위의 대표적인 예.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서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끊어 소비자들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남들이 다 그 브랜드의 롱패딩 입고 다니니까 나도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엄마 쫄라서 사 입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옷이 다 떨어졌어. 새로운 겨울옷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나한테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데 고민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할까? 여러분들도 확실히 주변에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아이템 거의 없는 애들 있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할까? Q. A.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유행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 비해 유행에 덜 민감하다고 한다.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더 강한가? 자아가 약한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다.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누구야? 낮은 자존심을 지닌 사람들. 자신의 자아를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시 소비를 택한다라는 점을 언급했는데, 유행에 따르는 것 또한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 지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유행에 따르는 것을 통해서 내 즐거움을 느끼고 내 취향에 맞아서 모두 다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유행이지만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몇 개 정도는 거부할 수도 있는 거라서 무조건 유행에 따르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동조 행위로서의 소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유행에 민감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냥 내 생각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또 마무리 봅시다. 지문 3개 나와 있었죠. 몇 군데 체크만 할 거예요. 우리 학습활동 금방 끝내놓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문학작품 합니다. 시장과 우물에서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와 중국 연경의 모습을 대조해서 표현했고, 연경의 모습은 엄청 화려하지만 우리나라 삐리해. 이러한 이야기. 상업을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물을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우물도 작고 퍼내야 물이 차듯 재물도 작고 퍼내야 생산이 늘고, 재물을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다음, 윤리적 소비에서 윤리적 소비 운동의 현상의 원인. 첫 번째, 참사리, 웰빙으로서의 윤리적 소비는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 그 계란,
그 닭고기, 그 소고기 나한테 괜찮은 건가? 환경적 관점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정의 관점에서는 내가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됐고, 밑에 필자가 제시한 윤리적 소비의 특징은 엄청 열거 나와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차근히 확인해서 읽어보시면 된다.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유는 과시, 사회적 자기 고양, 자존감, 자기 존중감 상승, 지위 상승 욕구, 동조 행위, 이러한 것들 확인. 동조 행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결국에 나중에 진짜 내게 필요한 걸 소비해야 될 때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옛날에는 한심스러웠었는데 요즘은 좀 걱정스러운, 나 이거 사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지.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뭐가 더 어울려? 라는 것들. 물론 이제 친구랑 같이 옷 사러 가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어디 인터넷 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이거 사도 될까? 어떤 게 괜찮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생판 남이. 이렇게. 그런 건 좀 문제, 그 정도까지 가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디가 있냐? 스스로 내적 기운 세우고 구매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 남들 사는 거 사자. 유행에 따라서 소비한다.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 주체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이 됩니다. 나 티셔츠가 필요해. 근데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유행하는 거 사지 뭐. 나는 그 정도는 나쁜 거 아니라고 봐. 티셔츠가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필요하지 않은 티셔츠를 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됐고요. 소비에 대한 관점, 글의 형식, 시장과 우물, 논설문, 윤리적 소비, 신문기사,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설명문.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시장과 우물은 경제적 관점, 큰 규모로 얘기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거시적, 국가적 관점. 윤리적 소비는 세 가지죠. 생태, 환경, 경제. 명품 집착은 아주 작은 사건들을 세세히 내려다보죠. 미시적이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라는 것들. 글쓴이의 주장이나 견해를 정리해보자라는 건 결국엔 주제 정리하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정도는 좀 외워주고 계셔야지. 다음 오른쪽. 가나다의 필자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라고 해놨는데 보통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절대 중요하지 않고 패스! 하지만 얘는 적어도 별표 1개 반짜리. 이렇게 거의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위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다.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교묘하게 틀린 문장 넣어놓은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적어도 오늘 주무시기 전에 6번 정도는 읽어보고 주무셔야 한다. 집에 갈 때 엄마 차에서 3번 읽고 집에 도착해서 또 여러 번 읽고 6번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것들 뭐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 오케이. 일단 정치.